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뉴제주일보 그리고 제주팟닷컴이 공동 기획 제작하고 있는 신개념 갈등관리 콘텐츠 몽케지마랑 푸는 것도 제주라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이 지난해 가을이었죠. 이 거리의 투사가 되었다가 해를 넘기고 드디어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감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막막함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희망을 되찾은 그 200여일의 일정을 오늘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바로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고용 위기로 불러진 갈등 사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이 나와주셨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갑자기 말을 막 전해요. 원래 이렇게 말을 잘 저는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자, 소각장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겨울 칼바람을 견딘 분입니다. 안용남 전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노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용남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런 팟캐스트 방송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죠. 예,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모실 분은요. 언론인에서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시민 활동가로 활약을 하면서 제주의 내일 그리고 본인의 내일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주 주민자치연대 좌광일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좌광일입니다. 네, 저하고는 전에 다른 인터뷰도 이렇게 해주셨고, 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 또 이제 제가 존경하고 좀 잘 아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공적인 뭔가 방송으로 인터뷰를 만나려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이렇게 흔치 않아서 좀 어색하기는 한데, 네. 아무튼 오늘 열심히 잘 듣고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세 번째로 모실 분입니다. 노동 투사셨어요.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을 지내셨고 이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의도치 않은 논란을 휘말리셨다가 네, 지금은 열심히 도의회 연구단체인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에서 지역의 노동 이슈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양경호 도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양경호 의원입니다. 네, 그때는 노동운동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IMF 바로 직전이었으니까요. 네. 예, 직후였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특히나 우리 제주도 의회에서 유일하게 노동 전문가이시기도 하면서 지금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의 당사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하고는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에 그 중문에서 쓰레기차 관리하는 거 열심히 한 분이 있다는데 한번 가서 한번 취재해보라라고 저희 데스크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쓰레기차를 관리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제주의 환경 분야 총괄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강명균 제주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제는 제주의 환경을 총괄적으로 이제 담당하시는 거죠, 이제? 아니 그 서기관 된 지가 언제인데? 아니 저하고 예전에 그 2009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꼭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때 제가 저기 서귀포 환경미화회장 할 때인데 예. 이거 거의 한 20년 전이지. 세월이 또 그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의 20년을 알고 있고 저도 과장님의 20년을 알고 있는 또 이런 나름대로 또 막역한 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분의 활약 한번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안용남 위원장님께 좀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어쨌든
요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가 어쨌든 재취업이 되시거나 또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그 노동자 이 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들 지금 계시고 계시는지 좀 근황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 2023년 2월 28일자로 이제 사업소가 폐쇄됐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직원이 52명이었습니다. 52명. 예, 52명이 전원 이제 해고가 됐었고 그 민간 위탁 그 사업에서는 이제 뭐 고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전부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저기 해고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에 이제 제주도와 이제 노종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금 52명 중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총 30명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30분이 예, 30명이 재취업을 했고 이제 나머지 이제 22명 중에는 물론 이제 정년이 초과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제하고 나면 한 17명 정도가 지금 재취업을 지금 계속 지금 하려고 지금 찾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취업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예,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같은 계열로 갈라 그러는데 그렇게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여러모로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나이도 그 좀 어중간한 나이라 가지고 재취업하는 게 좀 쉽진 않고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좀 고민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때 같이 근무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있을지. 저희가 짧게는 5년, 길게는 저 20년을 그 한 직장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취업자들 이제 대충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재취업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예. 이 중에 이제 그 같은 계열, 동종 계열 그런 환경 업무 환경 시설로 관련 예, 업무하시는 분들 한 분들이 한 60% 정도가 음. 예, 그쪽으로 다 재취업을 했었고 예, 같은 예. 그리고 또 소각 시설로 가신 분들이 이제 한 7, 8분 정도가 그렇게 소각 시설로 갔고 나머지 분들도 같은 환경 계열 쪽으로 취업을 했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제 환경 계열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마땅한 사업소 같은 게 없더라고요.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소각 시설 민간이든 어디든 많은데 제주도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취업의 문이 좀 좁다고 볼 수 아직은 있죠. 좁다. 예. 예, 예. 그렇다고 뭐 가정이 생계를 내팽개주고 또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대가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해서 좀 쉽게 재취업을 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많은 예,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건 자리를 잡으신 것 예, 같아서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그러면 재취업을 어떻게? 저는 일단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알아봐야죠. 예, 일단은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들의 재취업을 먼저 보고 그렇죠. 나는 그 이후에 내 일을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협의체에서 직원들이 좀 안정을 찾고 하면은 그다음 저도 물론 저 생계도 있지만은 그때 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좀 연세도 좀 그러니까 연배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생계는 어떻게 위원장님? 집사람이 사모님께서 예, 집사람이 사모님께서도 바빠서. 열일하시고 예.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당장은 일단 가정주부로 예, 가정주부로 예, 이렇게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강명균 과장님, 네. 그 사실 이제 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을 하지만 사실 오늘 원래 이제 그 자원순환 과장님이라고 이거 주무 과장님이 원래 계신데 그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상 저희가 모시다 보니까 또 이제 총괄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때 그래도 요 초반부에 이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시고 많은 고민과 걱정과 슬픔과 우려 요런 거를 같이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요렇게 지금 그 한 50여 명의 당시 근로자분들 가운데 한 30분 정도가 재취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어떻습니까? 이 소회. 예, 우선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이 자리 영광입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우리 일반 그 도민들이 봤을 때 좀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예. 이렇게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좋은 홍보 기회로 좀 삼으려고 왔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십시오. 그 일단 우리 저 안영남 위원장님 앞에 계신데요. 어떤 작년 이제 금년이죠. 저기 2월 28일자로 우리가 그 북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멈추게 되고 또 그
대체 소각장이 이미 동북에서 그 광역 소각장이 운영되다 보니 이렇게 고용 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이제 동종 그 시설들이 없다 보니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추운 겨울에 천막농하면서 이제 지내셨고 근데 우리 지사께서 일단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뭐 천막도 방문해서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서 쭉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어쩌면 좀 불행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대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취직이 되고 아까 뭐 30명 채용이고 이제 실제 뭐 그 이제 실제 취업 50명 중에 한 41명 중이니까 한 11명 정도 남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현황을 계속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봅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고 저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죠. 네, 아유 참 시작부터 그냥 덕담이 훈훈합니다.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 그때 노정협의체에 많이 그 도움을 줬던 뭐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안 나오셨지만 예. 그 윤기환 본부장님과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그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줬던 이상봉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네, 마치 시작부터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것처럼 훈훈하니 좋습니다만은 양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이게 굉장히 또 오래 계시고 또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이슈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이거 만족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요. 뭐 저도 뭐 과거에 뭐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IMF 이제 직후인데요. 센 때네요. 그 예. 당시에는 이제 버스 업계, 택시 업계가 굉장히 그래서 노사 분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제 시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연 섭외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스치고 지나갔는데 옛 생각이 이렇게 오셨구만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이제 천막 농성 할 때 제가 뭐 가고 싶은 마음은 이제 꿀떡 같았는데 또 이제 의회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작년에는 또 예결위원장 이제 할 때라서 그 대신에 제가 뒤에서 뭐 우리 아까 우리 뒤에서 강 과장님도 계시지만 배우 우리 조정을 하셨습니까? 행정과 이제 여러 번 예. 이제 저 방에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그 노동존중사회 의원 연구 포럼 대표이신 우리 이상봉 의원님하고도 이제 교감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이제 했었고 어쨌든 제가 이제 볼 때는 우리 제주도 이제 오영훈 이제 도지사님께서 그 노동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 굉장히 이제 좋으셔서 뭐 지난 도정에서 발생한 일이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해결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소관부서 우리 우리 강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제 부서에서도 이제 굉장히 힘써 주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용남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소기의 성과를? 예,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양경호 의원님께서 그냥 평가가 후하시네요. 나름대로. 예. 아마 그러면 이분 생각이 좀 어떤지 좀 요것도 좀 궁금한데요. 좌광일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시민운동 오래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결과만 보면 이 그 어쨌든 이 해고되신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재취업에 이렇게 성공 하면은 예. 그나마 이제 그 좋겠지만. 좀, 예, 예. 좋았을 텐데 아직도 이제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성 과정에서 제도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그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소기의 성과물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이렇게 도출된 점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있었으면 이게
정말 그 활용점정의 결과물이 됐을 건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좌광일 사무처장님을 평소에 잘 알고 있는데요. 저 정도면 굉장히 호평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게 너무 그 천막 농성 당시에 보면 정말 생존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자들의 사용하는 그 생존권이란 단어의 무게감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냥 일반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아마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용담 위원장님, 어쩌다가 우리 소각장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된 그런 배경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제주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일어나면서 원래는 이제 동북 소각장이 준공되면서 여기 북부 소각장을 폐쇄하고 봉계 소각장이 준공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을 하기로 물론 이게 도장을 찍지 않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근데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020년 2월 28일 날 계약이 끝나게 돼 있었는데 그 압축 쓰레기들을 모아놨던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한 3년치 분량이 되니까 3년을 재계약을 했어요. 그게 2023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재계약이 계속 되다 보니까 혹시 또 연장이 될까 싶어서 2021년 이제 12월 말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 이제 환경보전국에 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관 과장님도 계셨고 해서 그때 면담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운영을 못하고 폐쇄하게 된다. 저희는 그 내용을 듣고 그럼 이거 어떤 대책이 있냐? 그러니까 대책을 그때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좀 마련해 보려고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월 달에 제주시에 가서 또 면담을 하니까 제주시에서도 이제 폐쇄가 확정됐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고용이 그때 당시 56명이었는데 그분들의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 하면서 그 22년 3월부터 이제 도청업 출근 선전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해서 그때는 뭐 도지사가 공석이었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영훈 이사님이 취임하고 9월달에 저희가 매일 출근 선전하는 거를 계속 보시면서 9월 한 중순쯤에 한번 출근하시다가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지사실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저희 상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환경보전국장님도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얘기해서 저희 상황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대책을 좀 알아보라고 지사님이 했는데 그때 당시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11월 7일자로 해서 천막농성이 들어갔고 그런 와중에 천막농성 100일차 되는 날 오영훈 지사님이 이제 뭐 초콜릿처럼 그때 딱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달콤한 이런 달콤한 선물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100일째 되는 날이고 또 그날이 또 발렌타인데이고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천막농성을 좀 어떻게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노정 협의체를 하고 충분히 저희 문제를 알고 이제 노정 협의체를 하면서 좀 풀어 나가자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의체를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가 출근하고 회사 이제 빠이빠이 하고 마지막 날 2월 28일 날 와서 본회의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모두 발언을 할 때도 참 감회가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했거든요. 그날이 딱 마지막 출근하고 와서 또 다른 이제 할 거라 그러니까 마지막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와서 협의체를 진행하는데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지사님은 협의체 하니까 협의체에서도 우리 계속 그 실무 협의와 본협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6월달에 좀 저희가 이제 도랑 계속 협의할 때 저희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은 우리는 천막을 접겠다. 근데 그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도에서는 좀 더 많은 숫자를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날 6월 5일자로 천막을 접고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어서 천막을 접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천막 접고 이제 협의하면서 나머지 분들이 취업에 좀 더 협의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야, 그러면 저도 혹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하면
지사님 오면서 가면서 저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풀릴 것 같지 않던 이 실타래가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풀린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우리 노조원들도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왜 이렇게 너무 일사천리지? 좀 이거 뭐가 혹시 행정에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셨을 법하기도 한데 그렇진 않고요. 믿음이 있으셨구만요. 네, 그러니까 예. 저희 집행부에서가 이제 도랑이 협의하면서 그 신뢰를 주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신뢰를 주셨다는 강명kim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뭐 그렇습니다.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 시설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좀 다소 우리가 좀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노동자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행정의 입장도 분명히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오려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행정에서 처음에 노조의 주장, 그러니까 노조의 요구를 좀 수용하기를 좀 머뭇거렸던 이유 이게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일단 그 이제 그 북부 소각장이나 남부 소각장 어쨌든 이제 소각장은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 공무직들이 가서 일하거나 이렇게 뭐 미화원 형식으로 해서 일하는 형식은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소각장 북부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제 옛날 대우에서 공사해서 이제 수탁을 해서 예, 전문 예. 관리해 오다가 이제 중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또 다른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업체 그 대표나 이렇게 관리자들은 바뀌지만 그 현장 근로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를 쭉 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통상적으로 고용 승계가 되어 왔던 체제였는데 예, 예. 북부나 남부나 남부서도 그렇고 인사의 관행이라는 게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또 새로 맡은 업체도 그 기계를 그 시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렇죠. 현재 운영하는 예, 분들에 예, 해서 예. 쭉 이제 고용 승계가 되어 왔는데 어쨌든 소각장을 옮겨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부 소각장은 아까 말씀했지만 하다 보니 노후돼 가지고 원래 처리 용량보다 처리를 못해서 나머지 쓰레기들은 포장을 해서 계속 저장을 해두었던 거고.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쪽 동북 소각장을 새로이 만들어서 빨리 그걸 오픈해야만이 이제 처리 다른 방식 쓰레기들을 자체가 빨리 처리 방식 올려야 되고. 자체가 아주 달랐던. 돈에 예. 그 당시 쓰레기 대란에 대한 또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고 또 하나 그때 당시 동북 소각장도 GS 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예. 그 의무 운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기간 동안에.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돌리려면은 또 이미 다른 정상적인 인력을 다 채용해서 이게 돌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정상 운영되고 또 이쪽에서는 3년간 연장해 버리고 하는 사이에 기간 텀이 생겨서 예, 예, 예. 북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동북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예, 예. 한 4년 지나 버리니까 이미 여기는 인력 다 채용돼 버리고 아. 이런 거에서 고용 승계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위원장님네가 요청한 사항은 도의 공공인력이라도 조금 다 해서 승계를 해줘라는 부분에 일단 1차적인 요구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51명을 공공의 그 근로자들이 일럴 수 있는 또 일자리에 새로운 빈 자리도 없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수용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 그 한라산에서 이렇게 그 조합에서 이렇게 판매했던 분들 자리는 그대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공공화시다 돌렸던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안주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공공 인력을 채용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공개 채용해야 된다는 거. 아하. 그래서 그때 경력직으로라도 좀 안 되냐. 근데 사실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도 그렇고 또 전부 할 때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여기 근무했다는 이유로 어떤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상당히 그때 이제 총국하고도 같이 일어나면서 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사님께서 이렇게 가서 갔다 오고 난 다음 대화를 하면 이제 이게 풀어보자라고 지시를 하면 예, 예. 나중에 말씀 또 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실무자들은 머리가 쪼개집니다. 너무 솔직하셔. 좋아요. 예. 머리가 왜 쪼개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해서 좀 예. 그 당시에 좀 수용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이제 이미 약속된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플랜도 있었고 노조에서도 나름대로 그 플랜에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 승계라든가 이렇게 그 이 직장의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나중에는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러니까. 못하고 서로가 굉장히 미안하고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이게 또 뭐 사실 하나 더 고백을 하면 예, 여기 고백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하나 예, 예. 고백을 하면 사실은 또 북부 그 동북 소각장은 제주시에서 계약을 했고 예. 제주시에서 인력 관리를 한 상황이고 예, 예, 제가 왔을 때 이제 여기 동북 소각장은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예. 예. 그 GS하고 이렇게 해서 아. 사실 좀 따로 국밥이 놀았던 건 사실이에요. 아. 이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예, 예, 그거를 이렇게 언뜻 지사님께 표현하니까 예, 예. 지사님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좋아하고 혼나셨군요. 그런 것도 좀 예. 있었어요. 행정에서 뭐 물론 그런 디테일에서 예, 좀 예, 약간 잠깐, 챙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 예.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게 참 보면은 야 이런 문제 쉽게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원인도 우리가 충분히 뭐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이 봐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저렇게 꼬였지?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고용 문제가 이제 네. 보통 이제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어쨌든 뭐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우리 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후에 우리 뭐 임기한 우리 미주노총 제주본부장님도 뭐 계셨고 또 우리 뭐 양재윤 기후환경국장님들도 굉장히 뒤에서 그 많은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뭐 지사님이 그런 이제 그 노동 인식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이 아주 이제 이렇게 중요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잘 따라서 이런 좋은 이제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꼭 100% 좋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소기에 소정의 그런 투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달성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요. 투쟁이 필요한 거군요. 예,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의지가 이게 충분히 담겼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빨리 수습될 수 있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번 제가 저 방에서 우리 담당 이제 공무원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자세들이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풀어가려는 그런 자세들이 많이 조금 전환이 돼 있어서 저로서는 좀 굉장히 좀 만족도 했고요. 그래서 좀 주문하고 소통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몽푸제는 특정 도정을 지지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방송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에 대해서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주도가 너무 몽캔 거 아니냐. 저희 방송이 몽캐지마랑 푸는 겁니다. 너무 문제 해결을 몽캔 것 아니냐 싶기는 한데 물론 과장님 조금 아쉽기는 좀 섭섭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운용 종료 시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걸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제주도의 몽캠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아까 그 과장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셨는데 이런 고백 좋습니다. 그 이면의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 도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알지.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 그 정해진 플랜 속에서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디테일에서 이렇게 미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예. 있다. 요거 좋습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와 이렇게 제주시가 사전에 충분히 이게 소각장 문제를 그리고 쓰레기 대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좀 치밀하게 충분히 이렇게 논의하고 풀었으면은 고용 승계도 지금 그 천막 농성까지 그리고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발단 첫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아쉽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막농성 이후 이게 100일째 되는 날 이제 도지사께서 이제 가서 이제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추운 겨울날 이렇게 차디찬 바닥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들 도민들도 보기 안타까웠거든요. 저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였는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더 일찍 대화하고 거기서 뭔가 이제 지혜를 모았으면 물론 뭐 조금 뭐 시기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노동자들이 덜 고통받고 좀 더 이렇게 취업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어집니다. 천막 농성을 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다는 게 흔히 이제 우리가 공공 부문의 이 비정규직 문제, 특히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뭐 대체 고용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뭐 취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히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진짜 저도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 위원장님 혹시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섭섭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농담이고 그런 예, 예. 얘기를 좀 들리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시험 봐서 가면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기술을 습득한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 와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배우려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요구하는 거지 뭐 무턱대고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인가요? 19년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중간에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사실 타협 빨리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거 타협하고 대충 끝내자라는 이런 유혹도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천막 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포기하고 적당히 내가 그냥 우리 노조원들 설득해가지고 빨리 이 지리한 싸움,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싸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포기하고 싶다는 심정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일까 뭐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52명 중에 노조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 직전까지는 노조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회사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거의 저 천막농성 들어가면서 이제 비노조원들도 같이 설득을 시켰죠. 같이 이제 우리는 해고내니까 이게 노조와 비노조를 떠나서 같이 하자 하니까 흔쾌히 다 도와줬거든요. 천막농성 야간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퇴직 후에도 같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이 저 고생한다고 너 야간에 좀 자지 말고 가서 좀 쉬다가 와서 하라. 그렇게 막 좀 편에도 봐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취업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고 그분들이 빨리빨리 재취업이 되는 게 저는 좀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호 의원님께 좀 여쭈고 싶은데 어쨌든 제주도가 사실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은 제주도 입장도 당시에 제주도 입장도 좀 의원님 보셨을 때 이해는 좀 되는 부분도 있죠.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어떤 주변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으로부터의 압박이라든가 도가 못하면 의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올까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이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노동 전문가로서 어떠셨습니까 이게? 예, 그 뭐 제가 그 행정하고 이렇게 간담회 이제 할 때 이렇게 보면 보통 뭐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예, 저희들은 이 한계가 여기입니다. 예, 그 이상은 예. 지금 뭐 노동법에 의하면
뭐 고용 승계 의무도 없고 뭐 민간 이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갑갑한 거죠.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물론 의회도 뭐 법적으로 뭐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서 뭐 중재 노력이라든가 이렇게 양쪽을 상대하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상봉 대표위원님하고도 뭐 늘상 이제 뭐 논의도 했고요. 우리 저기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회의할 때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우리 저기 제시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들을 저기 의논도 이제 하면서 좀 쭉 지켜보고 뭐 저는 뭐 아까도 말씀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한번 이제 방문도 이제 한두 번 했었고 예, 이제 예. 해결들도 이제 갔었고요. 어쨌든 뒤에서 뭐 마쿠에서 이제 뭐 여러 역할도 그렇죠. 했었고요. 예. 예, 응원도 많이 하고 예, 예. 예. 뭐 그랬고 물론 뭐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뭐 그런 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제 뭐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문제가 우리 안용남 위원장님도 그 추운 겨울에 작년 11월 7일부터 해서 뭐 아마 제가 천막치고 뭐 며칠 없어서 그때는 한참 예결위가 이제 해서 정신 없을 때라서 그렇죠, 또 그렇죠. 예결위원장이 있고 해서 예, 예, 예. 뭐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뭐 회의 끝나고 해서 제가 저녁에 저녁 늦게 이렇게 좀 오시라고 해서 예, 예. 여러 가지 좀 대화도 나누고 차도 한잔 드리고. 예, 예. 또 우리 임기한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예. 화장실을 또 우리 의회 화장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얘기도 나누기도 했고. 그 천막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예, 예. 좀 약간 의회 화장실을 좀 아니 이용하는 우리 좀- 뭐안 위원장님도 아마 저 의회 화장실 이용했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일부러 예. 의회가 좀 어떻게 좀 나서 봐라. 예, 그때 또 저 방이 또 1층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마주치면서 예, 예. 이런 어떻게 아니 원장님 이렇게 좀 의회의 그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지와 성원 좀 느끼셨습니까 당시에? 예, 많이 느껴져. 저희가 이제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농성도 저희가 1년 가까이 했었는데 예, 예. 그때랑 지금이랑 물론 상황이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의회에서 좀 많이 도움 주신 거를 충분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규환 본부장님이 뒤에서 많은 이제 업무를 저 밑 뒤에서 마쿠 작업을 했거든요. 예, 저희는 예. 이제 앞에서 하고 뒤에서 막 계속 그 양재영 국장님이랑 저 송창현 담당관님이랑 계속 그 협의를 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토크가 이렇게 훈훈하게 가면 안 됩니다. 조금 뾰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좌광희 사무처장 의회의 역할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좀 뾰족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마쿠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그까지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뭐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하고 조정하고 뭐 그 물밑 작업도 이렇게 하고 다리 그 가교 역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사실 의회에서 이런 이렇게 현안 사업장 그리고 이제 갈등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서 중재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이런 게 흔치 않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회가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평가가 좋으시네요. 네, 우리 저 강명균 과장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예, 많이 긴장하고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갈등 해결 과정에 대해서 저희 몽케지바랑 푸는 것도 제주라 지금 5회 방송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안용남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 전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호 제주도 의원님 그리고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님 그리고 제주도 환경보전국의 강명균 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부 소각장의 고용 위기 갈등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는 이 해고의 불안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지 않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제주도의
제주도와 이 주변의 여러 이야기들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로 바로 넘어가시죠.